거기에 이라고 가득 적혀있는 해가 있을 거야. 그때 이직을 또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 왜 입틀막이야? 뭐라 소개했더라? 아유, 또 까먹을 뻔했네. 안녕하세요. 사주를 통해서 나다움을 찾아가고 있는 옥림지기입니다. 와! 오늘은 그 얘기하기로 했잖아. 이직이랑 퇴사. 대퇴사 시대 막 이러면서 그치. 퇴사 브이로그 엄청 잘 되고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 요즘 퇴사의 기운이 퇴사의 기운이 그치,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긴 하겠지. 근데 운기로도 퇴사나 이직 운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내 심리 때문에 퇴사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건지 또 어느 정도 사주로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 간단히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줘 볼게. 저번에 말했던 만세력 있지? 만세력에 들어가서 내 생년월일을 치고 한번 들어가봐. 거기서 첫 번째로 내 성향이 퇴사왕인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혹시 사주에 상관이라는 키워드가 있어? 그런 건 어디서 봐야 돼? 그 8개 칸에 밑에 계속 뭔가 비견, 편재, 겁재, 현관정관 이렇게 되게 키워드가 여러 개 있잖아. 근데 거기에 상관이라는 키워드가 있어, 혹시? 상관이 한 2개 이상 있으신 분들이 약간 퇴사왕들이 많아. 그리고 사업을 하신다고 해도 한 개만 안 하고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 이게 상관이란 키워드 자체가 물론 어떤 사주에 따라서 되게 발현이 다르게 되지만 개혁심이나 이런 걸 많이 의미를 하거든. 비판적인 태도? 그래서 내가 기존에 하던 것들도 자꾸 비판적으로 보는 기질이 많이 생겨. 이 상관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래서 사주 자체에 상관이 있으면 조금 삶 자체가 퇴사왕이 될 확률이 높다. 그냥 삶 전반적으로 나는 일을 많이 해볼 사주구나 라고 인지를 하면 돼.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대운이나 연도별 운기에 식신 혹은 상관이 들어올 때 이직을 많이 하긴 해. 아마 제2의 경우에는 22년인가 23년에 식신 상관 들어와 있어. 나 식신 나 22년 하반기에 퇴사했는데 그때 식신이 있어. 그렇게 식신이나 상관이 들어와 있을 때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위쪽 글씨에 식신 상관이 들어와 있을 경우가 내가 좀 주체적으로 심리적인 게 되게 크게 발현이 돼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밑에 식신 상관이 있는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주변에 사람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부서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이동을 하는 경우가 생겨. 지금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화를 갖고 와야 되는 시기인지를 판단할 때 위에 식신 상관이 있는지 밑에 식신 상관이 있는지 이걸 판단하면 되게 좋긴 해. 정말 간단히 볼 수 있는 방법이야.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아주 많긴 하지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23년인가 상관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원래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 그때 그만두고 아예 옥림으로 전향했던 시기가 그때쯤이었어. 그 다른 일이랑 하고 있던 거구나. 같이 맞아. 원래 같이 하고 있다가 아예 옥림으로 전향하게 된 거는 이제 딱 1년 됐거든. 그게 23년이었고 그리고 그땐 또 나는 대운도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내 대운 때를 보고 지금 그 시기인지를 보면 좋아. 대운이 바뀌고 있는 시기? 이거를 사주 전문 용어로 교운기라고 말을 하는데 대운 때마다 나이대가 다 다르게 나오잖아. 이제 제2의 경우는 이 나이대로 인생이 바뀌지. 22세, 32세. 근데 보통 그 대운이 바뀌기 직전 나이대쯤? 그러니까 21살, 뭐 31살 이때쯤 있잖아. 이때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 왜냐면 삶의 챕터가 하나 크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챕터를 뭘로 바꾸냐 차이거든. 그래서 그걸 이직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지. 보통 그렇게 대운이 바뀌실 때쯤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갑자기 싹 다 바뀐다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조금 기복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이직을 할 확률이 진짜 높아. 대운에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운 전년도에 이직을 많이 하는 거야. 그 전년도, 후년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많이 이직을 해. 세 번째로 이건 조금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 보기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사주에 역마살이 많을 때 이직왕이 되기도 하거든.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하자면 인목, 사화, 신금, 해수 이렇게 4가지가 내 사주팔자에 밑에 깔려있을 경우에 사주 자체가 한 군데에 안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꾸 변화를 주고자 하는 심리가 되게 강해지거든. 그래서 그게 혹시나 사주에 있다면 좀 이직왕, 퇴사왕일 확률이 높지.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대운이나 연도별 운기 세운 있잖아. 거기 보면 밑에 막 무슨 살 이렇게 써있잖아. 거기에 역마살이라고 가득 적혀있는 해가 있을 거야. 그때 이직을 또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
왜 입틀막이야? 12년에 역마살이 있고 그래서 그걸 또 내가 볼 줄 알고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아, 이때쯤 내가 삶의 변화가 하나 들어오겠구나 하는 걸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좀 스트레스도 덜 받을 테고. 역마살이라는 키워드가 가득 있는 시기가 있을 거야. 그 시기가 변화를 주기 아주 딱 좋은 시기고 나도 모르게 변화를 주고 있을 때가 많아. 이제 마지막으로 내 심리적인 거나 뭐 어쩔 수 없이 이직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일 욕심이 엄청 강해서 내 몸값을 올리고 싶을 때 이직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럴 때는 보통 사주 그 세운 있잖아. 연도별 운기에 편관이나 편제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편관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스스로를 혹사해서 사회적인 명예나 직위나 이런 걸 되게 높일 때 많이 쓰이는 운기고, 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성과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게 되게 강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무언가를 되게 크게 몰빵해서 올인해서 뭔가를 투자한다거나 도전한다거나 이럴 때 편제 운이 들어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편관이나 편제가 운기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그 시기에 이직을 할 경우에 확실히 연봉이나 이런 걸 좀 높게 가져가시더라고. 아니면 직급을 약간 리더급으로 한 번 더 높게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회사가 좀 더 네임드 있는 곳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때 이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써. 반대로 그것도 나와? 이직이나 퇴사하면 조금 안 좋은 시기? 이런 거? 이건 사주마다 너무 다양해서 뭔가 이렇게 딱 이렇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커리어적으로 잠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거든. 근데 이때 갑자기 급발진해서 뭔가 크게 변화를 주려고 한다거나 하면 되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사주를 한번 상담을 해보면 되게 좋아. 그러면 회사가 진짜 잘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약간 공통적으로 갖는 게 있어? 물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편관이나 정관이 많은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조직 생활에 되게 잘 녹아드는 경우가 많아. 조직 생활에서 나를 조금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혹은 조직에서 어느 정도 감투를 써서 내가 그 단체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이 강한 사람들도 편관, 정관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직 생활을 해도 괜찮긴 해. 근데 대신에 사주에 너무 많다? 편관, 정관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는 엔잡러가 될 확률이 높아서 그건 또 별개야. 확실한 거는 정관이 사주에 좀 많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조직 생활을 확실히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더라고. 이게 내가 사주를 보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살 때가 많아. 뭐 하다못해 무당이라든지 기도를 어디서 올리면 이게 잘 통하냐는 등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사주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 와, 나 역마살 나오는데 개설구하는 관자놀이까지 소름이 끼치네. 관절